나이팅게일을 부자로 만든 7가지 돈의 법칙.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진리에서 시작합시다. 20살이든 70살이든 부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는 운이나 기회, 단순히 적재적소에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법칙의 산물입니다. 일정한 패턴을 따르고 원인과 결과를 따르며 이를 따르려는 누구에게나 달성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저는 대공황 시기의 어린 시절을 보내고 라디오, 비즈니스, 교육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는 삶을 살면서 부로 가는 길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단순합니다. 그리고 규칙을 지키려는 모든 남녀에게 열려 있습니다. 도전은 지식이 아니라 적용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우게 될 규칙들은 새롭거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나 정치적 환경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이 규칙들은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충분히 실천하여 효과를 본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7가지 원칙을 마칠 때쯤이면 불을 만드는 방법을 이해할 뿐 아니라 불을 끌어당기는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살기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조건이 완벽해질 때가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있는 곳에서 가진 것으로 시작하세요. 부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쌓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재정적 자유는 소수만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본 규칙을 배우지 않았거나 배웠어도 꾸준히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성공을 연구하며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천 명이 사람과 대화하며 남성의 행동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가 제 재정적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 규칙들은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따라왔고 부를 쌓으면서도 계속 실천한 것들입니다. 트렌드에 의존하지 않고 타인에 의존하지 않으며 어느 시대에나 진리로 통하는 원칙들입니다. 이미 일부를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 지식만으로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실천된 지식만이 힘이 됩니다. 알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하고 인내심 있게 행동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꿈꾸기만 하는 시간, 선택,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른 때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들어선 젊은이든 실수를 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이든 이 규칙들은 작동합니다. 단 규칙을 내 것으로 만들 때만 작동합니다. 살아가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존중하며 절대 양보하지 않는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규칙들은 여러분의 규율 인내, 그리고 마음속 가난과 재정적 가난을 유지시킨 습관을 버리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단순한 부를 넘어 자유를 제공합니다. 자유란 믿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사랑하는 사랑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자유, 두려움, 생존, 후회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이 모든 것은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도구로, 종으로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올바르게 다루기 시작하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불을 느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규칙들의 목적은 하루아침에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어 계획된 불을 쌓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시작할 자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가 아니라 규칙부터 시작합니다. 이 7가지를 따르면 단순히 더 많이 버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버는 돈을 지키고 곱하며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삶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생존을 관리하며 삽니다. 하지만 목표는 생존이 아니라 자유이며 자유는 구조, 원칙, 규칙을 필요로 합니다. 이 7가지는 제 삶을 바꿨고 여러분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먼저 자신에게 지급하라. 간단하게 들리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고 즉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소비합니다. 명확히 말하겠습니다. 수입의 일부를 자신을 위해 남기지 않는 사람은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부는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금융 습관은 한 푼도 쓰기 전에 일부 수입을 영구적인 저축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말은 원하는 것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옷이나 사치품을 사라는 뜻도 아닙니다. 수입의 일정 비율을 떼어 투자하거나 불리거나 목적 있게 사용할 때까지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규칙의 강력함은 부가 필요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금 수입이 적어도 젊어도 늦게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0%로 시작하세요. 1000을 벌면 100을 저축, 10,000을 벌면 1000을 저축합니다. 습관으로 만드세요. 나머지 90%로 삶을 꾸려나가면 곧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수입보다 적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재정적 자유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수입이 끊겨도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저축하지 않고 모두를 위해 돈을 쓴다면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을 따르면 저축은 조용히 성장하다가 복리로 불어납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통제감이 돌아오며 예상치 못한 지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월급날까지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고 돈이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하는 도구임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첫 번째 규칙이 자신에게 먼저 지급하라라면 두 번째 규칙은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전에 깨버리는 원칙입니다. 예외 없이 항상 수입보다 적게 써라. 간단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강력함이 비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수입 수준과 상관없이 수익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삽니다. 수입이 늘면 지출도 늘립니다. 승진을 하면 생활 수준을 올립니다. 새 차, 더 큰 집, 더 많은 오락, 더 많은 책임. 이렇게 살면서 수입이 항상 유지될 것이라 가정합니다. 하지만 가정의 삶을 맡기면 언제나 위험합니다. 직장을 잃거나 병원비가 발생하거나 한 달이 나빠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규칙은 비타협적입니다. 항상 수입보다 적게 살아라. 이 규칙은 자유를 유지하고 부를 지키며 불확실한 시기에도 평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수입보다 적게 살면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월급날까지 살아가는 삶이 아니며 긴급 상황에 허덕이지 않고 신용카드나 대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이 규칙은 수입이 좋을 때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수입이 늘면 경계를 풀고 새 돈을 쉽게 써버립니다. 규율을 테스트하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수입보다 적게 살아 생활 수준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 미래의 모든 부가 이 격차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저축, 투자, 위험 감수,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인 시간을 확보하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수입이 $4,000라면 먼저 자신에게 지급하여 10%를 떼어두고 $3,600로 생활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3,600를 다 써버리지만 규율 있는 사람은 $3,600 혹은 그보다 적게 삶을 꾸립니다.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똑똑한 선택을 하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며 얼마를 쓸 수 있는가? 가 아니라 얼마의 여유를 만들 수 있는가? 를 묻습니다. 이는 인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리더처럼 사는 것입니다. 돈에 반응적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씁니다. 부를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 씁니다. 수입보다 적게 사는 삶을 통해 투자를 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며 가치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물러날 준비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셋째, 복리의 힘을 이해하고 활용하라. 재정 세계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인내하는 사람과 조급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반응적 사람을 구분하는 힘은 바로 복리입니다. 복리는 모든 부의 조용한 엔진입니다.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유지하며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복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과소평가하거나 중간에 방해하거나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합니다. 간단한 진리부터 시작합시다. 복리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도 이자가 붙으며
성장 곡선은 느리게 시작해 점점 빠르게 증가합니다. 흔히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한 것이 바로 복리입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벌고 모르는 사람은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1000를 시작으로 매달 $1000를 10% 연이율로 투자하면 첫 해는 성장률이 미미하지만 10년 차에는 가속이 붙고 30년 차에는 스스로 불어나며 시간의 힘이 나타납니다. 지금 시작할수록 성장 곡선이 커집니다. 중요한 점, 복리를 단순한 이론으로 생각하지 말고 파트너로 생각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자동화된 장기 투자로 시간을 확보하세요. 시간이 복리와 결합될 때 재정적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넷째, 수입 능력을 보호하라. 수입 능력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주식, 사업, 저축은 결과물일 뿐 수입 능력이 모든 규칙의 기반입니다. 수입 능력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확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 환경에 의존하게 됩니다. 수입 능력을 보호한다는 것은 기술, 지식, 건강, 문제 해결 능력을 자산으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들은 정체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을 계속 성장시키고 가치를 높입니다. 가치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이 수입이 다른 규칙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60,000에서 가치 향상을 통해 $70,000를 벌 수 있다면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연 $10,000의 여유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면 단순히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과 투자의 모멘텀이 붙습니다. 돈을 쫓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치에 집중하면 돈은 따라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수입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수입 능력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섯째, 수익을 만들지 않는 빚을 피하라. 빚은 많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미래를 오늘 소비하게 만들고 자유, 모멘텀, 평화를 빼앗습니다. 하지만 모든 빚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는 빚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늘리는 빚과 소모하는 빚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을 만드는 빚만 사용하라. 예를 들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부동산, 수익을 늘리는 사업 대출, 직접적으로 수입을 높이는 교육. 대부분 사람들은 빚을 소비에 사용합니다. 사치품 구매, 아직 벌지 않은 것을 위해, 인내심을 피하기 위해 결국 자유는 오지 않습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현재 빚을 모두 점검하고 수익을 만들지 않는 빚부터 상환하며 불필요한 차용을 중단합니다. 신용카드를 자르고 계좌를 취소하고 현금 중심 생활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저축은 가속화되고 스트레스는 줄며 자유가 늘어나고 선택권이 생깁니다. 여섯째, 모든 돈을 추적하라. 재정적으로 통제하는 사람과 늘 뒤처진 느낌을 받는 사람을 구분하는 습관은 재정 인식입니다. 수익과 지출,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흐릿하게 살며 월급과 집세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흐름을 모릅니다. 모든 돈을 추적하면 패턴이 보이고 수정이 가능하며 의도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관심만 필요합니다. 마치 선장이 지도를 확인하고 코스를 조정하듯 재정을 점검하고 결정을 수정하세요. 실천 방법은 수입원과 고정지출, 변동지출, 자동결제 등을 모두 기록하고 월 단위로 점검하세요. 추적은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도구입니다. 매달 몇 $100라도 남기면 1년 후에는 수천 달러가 되고 이는 투자와 부로 이어집니다. 일곱째, 안정성을 갖춘 후 관대하게 나눠라.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역설이 있습니다.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의 기반을 안정시키라. 충분히 안정되기 전에는 주는 것이 재정적 자기 파괴입니다. 규칙 7의 원칙은 강점에서 관대하게 주되 약점에서 주지 마라. 먼저 자신에게 지급하고 수입보다 적게 살고 복리를 활용하며 수입을 보호하고 빚을 제거하고 모든 돈을 추적한 후에야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주는 행위가 의도적이고 즐겁고 지속 가능합니다. 관대함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시간, 지혜, 관심, 멘토링, 격려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기반을 다지고 난 뒤에 나눔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더합니다.
진정한 부의 목표는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잘 사용하여 상과 타인에게 의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규칙들을 습관으로 만들고 상과 사고, 결정에 적용하면 부는 우연이 아닌 규율의 산물로 옵니다. 결과가 나타나면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